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 하지만 일본이 직접 그건 거짓말이라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의약품 100% 관세 협박, 루이비통 텍사스 공장의 몰락, 곧 경주에서 열릴 트럼프 시진핑 회담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두 수출 문제가 트럼프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이야기를 깊게 다룹니다. 루이비통 텍사스 공장에서 드러난 미국 노동력의 민낯, 트럼프의 제약사 압박 카드, 의약품 100% 관세 위협, 한국을 겨냥한 3,500억 달러 투자 압박과 일본의 트럼프 거짓말 폭로, 경주 APC에서 열릴 미중 무역 5차 회담과 대두 수출 문제가 왜 트럼프 정치 기반의 생존 문제인지, 한국이 쥐어야 할 선택과 기회. 2019년 미국 텍사스 알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비통 로샴보 렌치 공장 개소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인 500명을 고용하고 곧 1000명으로 늘릴 것이다. 미국 장인의 완벽함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실제 근로자는 300명 남짓이었으며 목표치 1000명은 달성 불가능했습니다. 전직 직원들은 레딧의 임금은 낮고 점심시간에도 일하며 기술 전수할 베테랑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명품 하나에도 한 땀 한 땀 숙련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 현지에서는 그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페이퍼시티 매거진은 루이비통 가방 하나에 무려 350개 공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명품조차 이렇게 어려운데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직면할 현실은 관세보다 더 무서운 노동력 불확실성일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10월 1일부터 모든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 전체였습니다. 세계 제약업계는 발칵 뒤집혔지만 정작 행정명령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협박용 카드였습니다. 화이자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미국 내 신약 가격 인하 700억 달러 약 98조 원 대미 투자 발표. 그 직후 트럼프는 화이자에 대한 관세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도 줄줄이 협상 테이블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협박 굴복 승리 선언이라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약사였지만 내일은 한국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 말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줬다.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라. 그러나 AFP 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현금 투자는 12%뿐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이다. 선불 지급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서울신문은 이를 두고 트럼프 거짓말이 폭로됐다. 한국 협상에 큰 균열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주장은 허구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통화 스와프 없이 현금을 그대로 내면 한국은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를 정치적 카드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번 달 말 경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납니다. 이는 미중 무역 5차 회담이 됩니다. 앞선 4번의 회담은 이미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5월 제네바 관세율 115% 피인하 90일 휴전. 6월 런던 미국 반도체 통제 중국 히토류 통제 완화. 7월 스톡홀름 관세 유예 연장. 9월 마드리드 틱톡 미국 매각 합의. 그리고 이제 10월 경주. 트럼프가 꺼낸 핵심 의제는 바로 대두입니다. 작년 이맘때 중국은 미국산 대두 650만 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단 한 건도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치명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대두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트럼프 정치 기반의 상징입니다. 대두는 미국 중서부 농가의 생계 그 자체.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브래스카 같은 러스트 벨트 농업주들은 공화당 지지 기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핵심 표밭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건 이 농가들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드시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대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트럼프는 SNS 트루스 소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주 뒤 시 주석과 만나 대두 문제를 다룰 것이다.
즉 경주 APEC는 단순 외교 무대가 아니라 트럼프의 정치 생존이 걸린 전장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굴복 현금을 내고 경제 리스크를 떠안는다. 버팀 일본의 폭로를 근거로 대출 보증 방식을 고수한다. 역공 반도체, 조선, AI 같은 협력 카드를 활용해 주도권을 쥔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KEI 대담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협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도 한계도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다. 즉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경주 APEC에서 한국은 단순한 개최국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줄다리기, 트럼프의 정치 생존, 시진핑의 무역 전략이 모두 교차하는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관세 압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한국의 수출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9월 한국의 수출액은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힘을 내고 자동차와 2차 전지 수출도 크게 늘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전체 무역이 더 성장한 겁니다. 트럼프가 3,500억 달러를 내라며 위협해도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농산물이나 의약품만이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 자체를 관세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비중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TV나 스마트폰, 자동차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수록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와 전자제품, 전기차 배터리까지 한국은 첨단 산업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0% 이상,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만약 이 방식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니라 수출 구조 자체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은 조선, 철강, 자동차 관세가 주요 이슈였다면 이제는 한국의 주력 먹거리 전체가 압박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미국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이 GDP를 깎아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셧다운이란 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공무원 급여가 멈추고 농업 연구 지원이 끊기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즉 트럼프가 강하게 협상하려 해도 내부적으로는 경제 충격과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셧다운은 옳지 않다. 경제 성장과 근로자 모두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혼란은 트럼프의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밀어붙여도 내부가 흔들리면 장기전에선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거세지만 한국은 이미 버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한국 수출은 오히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시 살아나고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효과를 본 덕분입니다. 즉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들이밀어도 한국은 새로운 활로를 찾고 버텨낼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통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트럼프의 무기는 관세지만 한국의 무기는 기술과 회복력입니다. 셧다운으로 흔들리는 미국, 반도체와 수출로 도약하는 한국. 위기처럼 보이는 지금은 사실 한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